우리가 견뎌온 고통은 다른 누구도 모릅니다. 60년을 살아오며 겪은 상처들, 삼켜야 했던 말들, 참아야 했던 순간들. 그 무게를 아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슈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그러나 그 고통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철학자의 목소리를 빌려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외로움, 관계 속 피로, 은퇴 후의 공허함, 그 모든 것이 결코 이상한 게 아니라고. 오히려 그것이 인간으로 살아온 증거라고. 60대. 이제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도 됩니다. 이제는 가볍게, 자신에게 친절하게 살아도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로 인간의 고통과 욕망,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지혜에 대해 깊이 사유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의지웨어와 인간 고통의 본질.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을 의지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더 나은 삶, 더 좋은 관계, 더 건강한 몸, 더 많은 인정. 그런데 이 욕망, 이 의지가 바로 우리 고통의 근원입니다. 60대가 되면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죠. 젊었을 때는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간절한 바람이 됩니다. 건강만 하면 돼라는 말이 이제야 와닿습니다. 자녀들은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명절에나 보는 사이가 되었죠. 손주를 돌봐달라고 할 때만 연락이 옵니다. 그럴 때면 서운합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를 필요로 할 때만 찾는 걸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스럽고, 얻고 나면 곧 권태로워진다. 은퇴 전에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고통이었습니다. 상사와의 갈등, 업무 압박, 경쟁. 그래서 은퇴를 손꼽아 기다렸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어떤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습니다. 전화벨도 울리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를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굴레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지만 그것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관계의 피로와 기대.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냉철했습니다. 그는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추위를 이기기 위해 서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픕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60대가 되면 이 말이 더욱 와닿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지 모릅니다. 아내는 남편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TV만 보는지 답답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자주 찾아주기를, 전화라도 자주 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있습니다. 직장, 육아, 부부 관계. 그들도 바쁘고 힘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기대하는 만큼 우리는 실망한다. 친구 관계도 변합니다. 예전에는 자주 만나던 친구들도 이제는 만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건강이 나빠졌고, 누군가는 먼 곳으로 이사를 갔고, 누군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외롭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법. 쇼펜하우어는 젊었을 때는 타인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것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60대가 되면 사회적 지위도 변합니다. 은퇴 전에는 부장이었고, 이사였고, 팀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찾았고, 내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냥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견디기 힘듭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나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내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평가는 허상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이다. 이제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도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편한 옷을 입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됩니다. 고독의 의미.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는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지성의 척도라고 말했습니다. 60대의 고독은 젊었을 때의 외로움과 다릅니다. 젊었을 때는 혼자 있으면 불안했습니다.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합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음악을 듣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지만 지성인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한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나 자신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60년을 살아오며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욕망을 다루는 방식.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줄이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6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욕망이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좋은 차를 사고 싶었고, 큰 집에 살고 싶었고, 승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 편안하게 잠드는 것. 이런 소박한 것들이 행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얻은 것의 양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의 양에 달려 있다. 욕망을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집니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합니다. 노년의 지혜 초월적 관조. 쇼펜하우어는 나이가 들수록 삶을 관조하는 능력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삶 속에 깊이 빠져 있어서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한 발짝 물러나서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60대가 되면 이제 삶의 큰 그림이 보입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별것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화내고, 그렇게 집착하고, 그렇게 경쟁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삶을 초월적으로 바라보는 능력.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더 이상 분노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능력.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노년은 인생의 저녁이다. 그리고 저녁은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혼한 자녀와의 거리감. 김 선생님은 올해 65세입니다. 두 자녀를 모두 결혼시켰습니다. 아들은 서울에, 딸은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명절에나 보는 사이가 되었죠. 김 선생님은 가끔 서운합니다. 전화도 잘 안 합니다. 안부 문자 정도만 주고받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얼굴을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1년에 몇 번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밤새 아픈 아이를 돌보고 학원비 대느라 허리띠 졸라매고 대학 등록금 마련하느라 고생했던 그 세월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환상일 뿐이다. 자녀들도 이제 그들의 삶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육아의 피로, 부부 관계의 어려움. 그들도 바쁘고 힘듭니다. 부모에게 매일 전화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서운함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도 삶에 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황혼 육아의 부담. 박 여사는 올해 63세입니다. 딸이 맞벌이를 하면서 손주를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손주가 예뻐서 뭐든지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힘듭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저녁이 되면 녹초가 됩니다. 젊었을 때처럼 체력이 받쳐주지 않습니다. 더 힘든 건 딸의 태도입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맡깁니다. 고맙다는 말도 잘 안 합니다. 오히려 간식을 왜 이런 걸 줬냐고, 왜 핸드폰을 보여줬냐고 지적합니다. 박 여사는 답답합니다. 내가 뭐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위해 희생하지만 그 희생이 항상 감사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이럴 때는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내 건강이 먼저입니다. 내 삶도 중요합니다. 손주를 사랑하지만 그것이 나를 희생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부 관계 속 오랜 상처. 이 선생님 부부는 결혼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긴 세월입니다. 하지만 그 세월이 늘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젊었을 때 바람을 피웠습니다. 아내는 알았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체면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상처를 삼키며 살았습니다. 이제 남편은 은퇴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할 말이 없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아내는 가끔 그때의 상처가 떠오릅니다. 왜 나한테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 하지만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둘 필요도 없다. 과거의 상처는 인정해야 합니다. 덮어두려고 하면 더 곤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에 계속 매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놓아줄 때입니다. 용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은퇴 후 사회적 역할 상실감. 최 부장은 대기업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부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존중했습니다. 회의에서 그의 의견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습니다. 전화벨도 울리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알림도 없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쉬고 싶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회사의 부장이었을 뿐, 진짜 나는 누구였나?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외부에서 찾으면 그것을 잃었을 때 우리는 무너진다. 직함은 우리가 아닙니다. 직책은 잠시 빌린 것일 뿐입니다. 진짜 나는 그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나를 찾을 시간입니다. 건강 악화로 인한 불안. 강 여사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았습니다. 당뇨 수치가 높아졌고 혈압도 올라갔습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했습니다. 강 여사는 불안합니다. 이제 시작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씩 아픕니다. 누군가는 암 진단을 받았고 누군가는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나도 언젠가는 하는 생각에 두렵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리석다. 우리가 있을 때 죽음은 없고 죽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없기 때문이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오히려 현재가 더 소중해집니다. 오늘을 더 충실하게 살게 됩니다. 친구의 죽음, 관계 소멸. 정 선생님은 최근 절친한 친구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50년을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정 선생님은 울었습니다. 슬프기도 했지만 두렵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누구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나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예전에는 6명이 모여서 술을 마셨는데 이제는 4명만 남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삶은 짧고 진실은 영원하다. 친구의 죽음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시간은 유한하다는 것.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 이제 쇼펜하우어의 명언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그것이 우리의 오늘에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인생은 고통이다. 그러나 그 고통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우리의 고통을 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치유가 시작됩니다. 2.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스럽고 얻고 나면 곧 권태로워진다. 은퇴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막상 은퇴하니 무료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걸 알면 덜 실망합니다. 3. 타인의 평가는 허상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이다. 이제는 남의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4.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지성의 척도이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성숙한 사람입니다. 5. 평범한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지만 지성인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한다. 시간이 많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6. 우리가 타인에게 기대하는 만큼 우리는 실망한다.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기대를 낮추세요. 그러면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7. 행복은 우리가 얻은 것의 양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의 양에 달려 있다. 욕망을 줄이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8. 노년은 인생의 저녁이다. 그리고 저녁은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다. 이제는 평화롭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9.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 하지만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둘 필요도 없다. 과거의 상처를 놓아주세요. 그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10.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리석다. 우리가 있을 때 죽음은 없고 죽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없기 때문이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삶이 더 소중해집니다. 11. 삶은 짧고 진실은 영원하다. 진실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12. 우리의 정체성을 외부에서 찾으면 그것을 잃었을 때 우리는 무너진다. 진짜 나는 직함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13. 타인은 지옥이 아니다. 다만 우리의 기대가 큰 것뿐이다. 기대를 버리면 인간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14. 고통은 삶의 일부이다. 그것을 피하려 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고통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15. 우리는 타인을 위해 희생하지만 그 희생이 항상 감사를 받는 것은 아니다. 감사받기 위해 하지 마세요. 하고 싶어서 하세요. 16. 지혜는 나이와 함께 온다. 하지만 나이만으로 지혜가 오는 것은 아니다. 나이 든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찰해야 합니다. 17. 가장 큰 어리석음은 자신의 의지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18.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할 수는 없다. 우리의 욕망조차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19. 젊음은 아름답지만 늙음에도 그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다. 주름진 얼굴에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온 세월의 증거입니다. 20. 우리가 가진 것보다 우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21.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적게 원하는 사람이다. 소박함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22. 건강은 모든 것이 아니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건강을 소중히 하세요. 23. 우리는 타인의 불행에서 위로를 얻는다. 남도 힘들다는 걸 알면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24.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실수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제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배우면 됩니다. 25.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다. 가족에게 더 친절해야 합니다.
26점. 후회는 과거에 대한 집착이다. 놓아주어라. 후회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는 놓아줄 때입니다. 27점. 침묵은 때로 가장 현명한 대답이다. 말이 많을 필요 없습니다. 침묵도 답입니다. 28점. 우리는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다. 그 사이의 관계는 모두 일시적이다. 집착하지 마세요. 모든 관계는 잠시입니다. 29점. 진정한 자유는 원하는 것을 갖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다. 욕망에서 자유로워지세요. 30점. 인생은 짧다. 그러니 의미 있게 살아라. 남은 시간을 소중히 하세요. 31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통제할 수 없으면 받아들이세요. 32점. 가장 깊은 지혜는 단순함 속에 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사세요. 이제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 덜 받는 법.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 가장 큰 이유는 기대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인이 우리를 이해해주기를, 우리를 배려해주기를, 우리를 사랑해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타인도 자신의 삶으로 바쁩니다. 타인도 상처받고 힘들고 외롭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이야기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60대가 되면 이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녀들과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부담스럽습니다. 매일 전화하고, 매일 만나고, 매일 챙기려고 하면 오히려 관계가 나빠집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50년을 함께 살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친구 관계도 그렇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1년에 몇 번 만나도 진짜 친구는 진짜 친구입니다. 상처 덜 받는 법은 간단합니다. 기대를 낮추는 것입니다. 타인이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타인이 항상 나를 우선순위에 두기를 바라지 마세요. 타인도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대신 작은 친절에 감사하세요. 자녀가 가끔 전화하면 그것만으로 고마워하세요. 배우자가 밥을 챙겨주면 그것에 감사하세요. 친구가 생각난다고 연락하면 그것이 선물입니다. 기대를 낮추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경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손주를 돌봐달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몸이 힘들면 안 된다고 말하세요.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배우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거절하세요. 친구가 부담스러운 부탁을 하면 솔직하게 말하세요. 나는 그렇게 못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억지로 하다 보면 결국 원망이 쌓입니다. 그러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마세요. 누군가 당신을 비난해도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평가는 허상이다. 타인이 뭐라고 하든 당신은 당신입니다. 60년을 살아온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말 몇 마디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대를 줄이고 평온을 늘리는 법. 기대는 고통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실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대를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녀들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들이 매일 전화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배우자도 변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변했고 배우자도 변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 감사의 관점으로 보세요. 없는 것을 아쉬워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건강이 완벽하지 않아도 아직 걸을 수 있으면 감사한 것입니다.
자녀가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잘 살고 있으면 감사한 것입니다. 셋째, 비교하지 마세요. 남의 자녀는 효도를 잘한다고, 남의 배우자는 다정하다고, 남의 삶은 행복해 보인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넷째, 작은 즐거움을 찾으세요.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산책길에 만나는 꽃,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 이런 작은 것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평온을 늘리는 법은 간단합니다.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매일 30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세요. TV도 끄고 핸드폰도 내려놓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으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불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그 시간이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됩니다. 명상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세요. 들숨과 날숨을 느끼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내세요. 붙잡지 마세요. 자연 속을 걷는 것도 좋습니다. 공원을 걷거나 산을 오르거나 바닷가를 걸으세요. 자연은 우리에게 평온을 줍니다. 음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클래식이나 명상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고 쉬세요. 책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철학책이나 시집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평온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내 마음을 변화시키세요. 외로움을 고독의 힘으로 바꾸는 법.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힘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을 원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외롭습니다.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혼자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60대가 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친구들은 바쁘고, 배우자는 자신의 일로 바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는 첫 번째 방법은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외로워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어 라고 생각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은 귀한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 육아, 집안일로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나를 돌아볼 시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독서,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정원 가꾸기 등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으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그것이 당신의 삶의 큰 기쁨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신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일기를 쓰세요. 오늘 하루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생각했는지 적어보세요. 글을 쓰다 보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고독 속에서 깊이를 찾는 것입니다. 철학책을 읽으며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시를 읽으며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명상을 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으세요. 주료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지성의 척도이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강합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채워둬야 하지만 고독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가는 여정, 그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법. 우리는 타인에게는 친절하지만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작은 실수에도 자책하고 부족한 점만 보고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60대가 되면 이제는 자신에게 친절해질 때입니다. 60년을 살아왔습니다. 충분히 고생했습니다. 충분히 잘했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했던 실수, 후회되는 선택, 상처 준 사람들. 이제는 용서하세요. 그때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도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세요.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매일 자신에게 칭찬하세요. 오늘도 잘 살았어. 잘 버텼어. 괜찮아.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산책을 했으면 운동했네. 책을 읽었으면 공부했네. 요리를 했으면 수고했네. 세 번째 방법은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운동을 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세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세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영화를 보세요. 자신을 위해 돈을 쓰세요. 평생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썼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쓸 때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자신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하세요. 고생 많았어. 잘 살았어. 사랑해.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이 익숙해집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슬프면 슬프다고, 화가 나면 화난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인정하세요.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슬픈 것도 괜찮고, 화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느끼고, 표현하고, 흘려보내세요.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타인에게도 더 친절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난 세월의 후회와 화해하는 법. 60대가 되면 후회가 많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르게 선택했어야 했는데,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후회를 인정하세요. 후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후회합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마세요. 둘째, 그때의 상황을 이해하세요. 그때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과거를 판단하지 마세요. 셋째, 교훈을 얻으세요.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세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넷째, 용서하세요.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해야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다섯째, 현재에 집중하세요.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오늘을 잘 사세요. 주료페나우어는 말했습니다. 후회는 과거에 대한 집착이다. 놓아주어라. 과거를 놓아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과거에 매달리면 현재를 잃습니다. 삶을 더 단단하게 바라보는 법. 60대가 되면 삶이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힘이 필요합니다. 첫째,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좋은 일도 지나가고 나쁜 일도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둘째,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놓아주세요. 날씨, 타인의 생각, 과거, 미래. 이런 것들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반응뿐입니다. 셋째, 삶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어떤 사람은 운이 좋고 어떤 사람은 운이 나쁩니다. 그것을 탓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넷째, 죽음을 받아들이세요. 모든 생명은 죽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죽음을 받아들일 때 삶이 더 소중해집니다. 다섯째, 의미를 찾으세요. 삶의 의미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의미 있다고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삶을 단단하게 바라보는 것은 냉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도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입니다. 당신은 60년을 살아왔습니다. 쉽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전쟁의 여파가 남아있던 시대에 태어나 가난을 겪고 배고픔을 견디며 자랐습니다.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시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청년이 되어서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꿈을 접고 현실과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며 또 다른 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대학 등록금, 결혼 비용. 평생을 자녀를 위해 살았습니다. 직장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상사의 눈치, 동료와의 경쟁, 후배들의 추격. 쉬는 날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렇게 60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이제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제는 가볍게 살아도 됩니다. 슈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노년은 인생의 저녁이다. 그리고 저녁은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다. 당신의 저녁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기를, 기대와 실망에서 벗어나기를, 과거의 후회를 놓아주기를, 현재를 평온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실수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친절해지세요. 자신을 용서하세요. 자신을 칭찬하세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독은 당신을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관계에서 상처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을 닫지 마세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작은 친절에 감사하며 계속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세요.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작은 즐거움을 찾으세요. 죽음이 두렵다면 쇼펜하우어의 말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있을 때 죽음은 없고 죽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없다. 삶은 짧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삶도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 당신이 사랑한 사람들, 당신이 견뎌낸 고통,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평화롭게 사세요. 타인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사세요. 욕망을 버리고 고요함을 찾으세요.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은 괜찮습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는 가볍게 살아도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편안히 쉬셔도 됩니다. 당신의 남은 여정이 평화롭기를,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기를, 당신의 삶이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